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그림 그리신 작가님 아니세요? 네, 제 작품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뼈를 소재로 하는 동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저 지금 작업실에서 정리할 거 있어가지고 네. 가는 중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작업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간단한 자기소개랑 어떤 작업 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가은 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뼈를 좀 주제로 한 동양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재료나 기법도 너무 궁금해서. 우선은 크게 이렇게 붓 종류는 세색 붓이 있고 이렇게 백붓이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 루벤스 붓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바탕을 색칠을 할 때 그리고 여기 있는 동양화 붓들은 조금 중요한 것들 색칠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잎이나 꽃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색칠할 때 조금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좀 채색 재료는 하나는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와 있는 동양화 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들은 크게 사는 편이고 이렇게 안채라고 해서 동양화 물감을 이렇게 모아두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혀가지고 파는 것들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채라고 해서 되게 고운 가루로 되어 있는 동양화 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진하게 색칠을 할 때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두께감이 있었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호분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하얀 물감인데 저희가 조개 껍데기 있죠.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만드는 하얀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감의 재료가 조개 껍데기인 건가요?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아무래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비법이라고 해서 물에 이렇게 개어요. 그러면은 위로는 이제 침전물들 조금 더러운 부분들이 뜨고 아래로는 이제 조개 껍데기에 좀 순수한 부분들이 가라앉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라앉은 부분을 사용하는 게 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양화 재료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네. 전공이 동양화 쪽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공이 특이하기는 해요. 저는 이제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를 학사로 전공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화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동양학과로 석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사범대 다니시다가 동양화 석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물론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즐거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작가로 등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조금 더 동양화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석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작업이나 이제 꿈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작업실을 4일 전에 계약을 한 만큼 큰 작품을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범대에서 조소랑 한국화 두 개로 이제 전공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양화 작업을 조금 더 연계해가지고 좀 설치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서는 실험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작품을 DP하실 때 조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구석진 코너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은 코너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사물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구석진 틈에서 자라나는 이미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이렇게 코너에 배치를 해두거나 아니면 튀어나온 벽면에 조금 배치하는 등 아니면 약간 미대칭으로 걸어놓는 등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타공판을 많이 쓰잖아요. 네트망이나. 네트망에 한번 걸어봤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DP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이렇게 모서리에 DP 하시려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모서리에 DP를 하다 보면은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벽면에 부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피스로 나뉘거나 아니면 여러 피스로 나눴을 경우에는 공간마다 조금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미감이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리즈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린이라는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는 작품인데 생각보다 꽃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은 되게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드는 순간까지 같이 담고 이 찰나의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에요. 네. 혹시 어떤 꽃인지도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튤립이라는 꽃이에요. 튤립이 물꽂이를 보통 많이 해서 키우는데 이제 거의 한 3일이면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면서 이제 그대로 꽃잎이 하나하나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순간들을 조금 많이 포착을 하고 많이 그려서 담았어요. 혹시 작가 작품을 보면 꽃도 물론 많긴 하지만 흰색 뼈가 좀 유독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나 다른 사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았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결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역경을 상징하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긍정적인 생명력 혹은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뼈라는 소재 위에서 피도록 제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혹시 작가님 작업실에 따로 이제 애장품도 있을까요? 제가 아주 아끼는 녀석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 맥시멀리스트라서 우선은 두 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붓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붓을 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제가 가지고 왔느냐. 저희 할머니가 원래 서예 가셨거든요. 이제 작년 3월에 작고를 하셔서 이제 제가 할머니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할머니의 좋은 기억과 그런 존경을 담아서 아주 아끼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작가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활동 이외에도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작가 활동 외에도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종종 하고 있고요.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상관없이 네, 활발하게 조금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쪽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일 두 개를 하게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작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장 생활에서 얻는 보람하고 이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하는 보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보람은 이제 한 명 한 명을 조금 잘 가르치고 잘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제가 이제 작가 활동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의 아이를 낳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자식 혹은 제가 만든 무언가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저한테 또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리고 관람객분들이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내려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분들에게 좀 끼치고 싶은 영향력이나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우선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엄청 떨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좋은 작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제 작품을 보고서 아 그래 나도 다시 날아보자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다시 날자 날아보자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제 그림을 보고서 희망을 얻으신다면 저 그걸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차후에 전시 계획도 있으신가요? 오솔 갤러리라고 인천에 있는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개인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제가 예술의 전당 청년미술 상점에 있습니다. 그때 샤갈 기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제가 잘 보고 왔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동하시는 거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